가끔 이런 사건의 변호를 맡다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만 분담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차를 대고 있다가 얼른 운전만 해준 사람들, 그리고 밖에서 막만 봐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변호사님, 저는 안 훔쳤습니다. 저는 안 훔쳤다니까요. 저는 그냥 태워다 주기만 했고요. 잠깐 밖에 서서 사람들 동태만 봤습니다. 저는 안 훔쳤는데 왜 제가 특기절도가 됩니까?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A, B, C, D 이 5명이 있었어요. 얘네들이 이제 좀 친했어. 동네에서 어렸을 때부터. 근데 이제 공부는 별로 열심히 안 하고 좀 놀러 다니다가 좀 헛짓거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 5명이 한번 작당 모의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우리 좀 이번에 좀 해외여행을 한번 가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를 한번 털자. 그래가지고 5명 다 콜 그래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행동을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털 거냐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자,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일단 아파트 전체 단지도 1명 정도는 망을 봐야 되고 들어가는 입구도 1명 정도는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실제 몇 동 몇 호에 뭐 이제 1층부터 쭉 턴다 그러면은 실제 그 집을 문을 따야 되겠죠. 사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문 따고 들어가야 되고 들어가서 얼른 뒤져가지고 빼앗고 와야죠. 그리고 나올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빨리 차를 대기하고 있다가 얼른 가야 돼. 도망가야 돼. 그리고 범행에 필요한 도구들. 뭐 차량도 적발되면 안 되니까 뭐 대포차를 구한다던가 휴대전화도 뭐 대포폰을 구한다던가 아니면 무전기를 구해서 통신 기록을 없앤다던가 이런 거를 여러분 혼자는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5명이 분담을 한 거예요. 역할을. 너는 방을 봐라. 너는 차랑 폰을 구해와라. 너는 네가 좀 민첩하고 빠르니까 들어가서 빨리 빼와라. 그다음에 뭐 혹시 뭐 그 안에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만약에 사람을 뭐 제압을 할 거는 네가 해라. 너 유도 선수였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공동 정범이에요. 이 5명이 공동의 범행 결의를 했죠. 털자. 그렇게 한 다음에 그 공동의 범행 결의를 완성하는 데 필요한 역할을 분담을 했죠. 본질적 역할을 분담해서 각자가 톱니바퀴처럼 굴러갔어요. 그래서 탁 완성시켰어요. 이런 게 공동 정범인데 그러면 이 경우에는 각자를 그 범죄 전체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부 실행 전체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끔 이런 사건의 변호를 맡다 보면 상대적으로 작은 역할만 분담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차를 대고 있다가 얼른 운전만 해준 사람들, 도망칠 수 있게, 그리고 밖에서 막만 봐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항상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변호사님, 저는 안 훔쳤습니다. 저는 안 훔쳤다니까요. 저는 그냥 태워다 주기만 했고요. 잠깐 밖에 서서 사람들 동태만 봤습니다. 저는 안 훔쳤는데 왜 제가 특기절도가 됩니까? 뭔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같이 털기로 함께 범죄 계획을 짰고 거기에 맞춰서 분담해서 범죄를 완성시킨 거고 그 사람의 그 행동이 없었다면 이 범죄는 완성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기능적 행위지배라고 하는데 일부 실행 전체 책임. 그래서 그런 말은 해봤자 아무런 쓸데기가 없는 말입니다. 자,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은 공동의 범행 결의가 있어야 되고 공동의 실행행위가 있어야 돼요. 이 2가지가 다 필요해요. 공동의 범행 결의라는 것은 단순히 저 사람이 뭐를 한다, 나쁜 범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 행위를 하기 위해서 일체가 돼가지고 다른 사람의 행위로서 내 범죄 의사를 실현한다는 것에 의사일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단순히 뭔가를 범죄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정도만으로는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다고는 보지 않는다. 특정 범죄를 수행하기 위해서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가지고 한마음 한뜻으로 니로서 내가 되고 내로서 내가 되고 이런 결합 상태를 공동 가공의 의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변호사님 저는 막만 봤다니까요. 저는 밖에서 차만 대기하고 있었다니까요. 저는 안 훔쳤다니까요.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이런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그나마 무죄 쪽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좀 더 있어요. 그래서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다고 해가지고 공동정범으로는 안 되는 케이스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한 4-5명이 여자를 몇 명 데리고 다가 강간을 하기로 모의는 했어요. 모의해서 이제 한 명씩 맡은 거야. A는 너 김 씨를 맡고 B는 뭐 박 씨를 맡고 C는 뭐 이 씨를 맡고 이렇게 해서 한 명씩 자기 대상자를 특정을 해가지고 각자 흩어졌어요. 흩어져가지고 이제 하고 와라.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제 A가 한 여성을 이제 맡았는데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이제 강간을 하는데 대화만 하고 자기는 있었어 그냥. 자, 그런 경우에는 공동 가공의 의사까지는 좀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본 판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리딩 케이스로 삼아서 혹시 내가 공동정범으로 기소가 된 경우에 나는 이거 진짜 좀 아닌데, 나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라고 주장하고 싶으면은 이제 공동 가공의 의사 쪽을 조금 이야기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공동의 실행 행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구성 요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실행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구성 요건 외의 행위를 한 경우, 아까 말씀드린 망보는 행위. 망보는 게 여러분 훔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훔쳤어요, 변호사님. 이거 맞는 말이에요, 말로는. 근데 이 공동정범에서의 공동실행행위라는 것은 꼭 구성요건적 행위를 해야만 되는 건 아니라는 거지. 필수 불가결한 행위를 했고, 그것이 공동의 범행 계획에 기초해서 유기적으로 이루어진 역할 분담이고 행위 분담이라면 공동의 실행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 공동 실행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이렇게 개별 사례에서 판단을 해야 되고, 이제 판례 중에 재밌는 거 소개해 볼게요. 이제 조폭들이 싸운 거예요. 조폭들이 연장 들고 가서 이제 싸우는 건데, 두목급 수괴가 현장에 갔어요. 탁,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차가 탁 가지고 탁 내리잖아요. 왔어. 두목급 수괴가 와가지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 절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가만히 서 있고 담배만 피고 있다 가거든요. 뭐 어째 이렇게 말 한마디 하고. 근데 그분이 탁 내려가지고 전부 다 죽여! 이렇게 소리 한 장 딱 지르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애들이 더 막 해가지고 다 죽여버렸어. 자, 이런 경우에 그 수괴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죠. 그냥 있었어요. 근데 말 한마디 했어. 다 죽여버려. 자, 요게 뭐냐? 요게 공동 실행행위라고 봤어요. 그래서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전부 다 죽이라고 말 한마디 하고 간 그 수괴까지도 같이 처벌이 됐습니다. 이게 바로 공동정범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